반갑습니다. 송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4.19 혁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이 며칠이죠? 네, 오늘은 선생님이 영상을 녹화하는 오늘은 4월 20일이에요. 자, 그럼 어제가 바로 4월 19일이었죠? 자, 그래서 4.19 혁명 60주년 되던 해였는데, 행사에 이제 대통령이 가셔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 4.19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뭐 그런 연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4.19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대통령 연표에 대해서 선생님 보여줬었죠? 자, 이승만 대통령이 총 몇 번 대통령을 한다 그랬죠? 자, 1대, 그다음에 2대, 3대 이렇게 총 3번 하게 되는데 이 당시 헌법은 대통령을 3번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네, 이 당시 헌법은 대통령 3번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3번 하게 되느냐? 대통령을 3번 하기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돼요. 근데 그 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 당시 국회의원이 몇 명이었냐면 203명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는 13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했더니 결과가 몇 명이 나왔을까요? 정말 신기하게 135명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승만이 대통령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승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도 5학년 때 수학 배웠죠?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승만이 올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36명이 투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려요. 결국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게 되죠. 그게 바로 4.4.5.입 사건입니다. 어이가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15 부정선거가 터지는데, 자,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이제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때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했던, 제일 먼저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학생들이었어요. 이 당시 이제 고등학생들 4.19 사진입니다. 4.19 혁명 당시의 사진인데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제일 먼저 선거 다시 해라, 선거 엉망이다, 선거 거짓이다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여고생들도 이렇게 나와서 시위를 하기 시작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다가 아주 나쁜 짓을 하다가 들켰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일단 창피하겠죠. 자기가 잘못한 게 창피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러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양심 있는 기본적인 평범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승만은 이렇게 자기의 나쁜 행동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기 써 있죠. 3.15 때 잡혀간 사람들 무죄 석방하라. 이렇게. 자, 시위는 점점 커져만 가요. 자, 그래서 이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승만이 사용한 게 최루탄이에요. 이 최루탄 어떻게 쏘는 거냐면 이렇게 총에다가 이렇게 달고 쏘는데 이게 총알처럼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연기가 나요. 연기가 나서 사람들이 시위를 못하고 이렇게 도망가게끔 만드는 건데 이 연기가 얼마나 맵냐면 굉장히 엄청나게 매워. 선생님도 군대에서 이걸 경험을 해봤는데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남학생들은 아마 나중에 이 최루탄을 마실 기회가 있어요. 이 화생방 훈련인데 군대 가면 하죠. 이 화생방 선생님 92번 훈련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92번 훈련병으로서 이 방독면을 착용하고 조그만 막사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 CS탄을 최루탄을 터트리는데 이때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 쓰고 있으니까 방독면 쓰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조교가 이거 벗으라고 합니다. 갑자기. 자, 이거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벗으면 이렇게 돼요. 눈, 코, 입, 다 구멍이랑 구멍에서는 막 물을 흘리면서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2단 옆차기로 막 맞아요. 못 나가게. 아주 지독한 훈련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쌌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민들한테.
자, 이렇게 시위를 못하게 막고 시민들이 이제 시위를 그만했을까요? 아니에요. 마산에서 시위를 하는데 굉장히 어, 심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원래 이 최루탄은 하늘을 향해서 약간 비스듬하게 쏴야 돼요. 근데 이 최루탄을 직격을 해서 김주열이라는 학생, 여기 보이죠? 교과서에 김주열 학생. 김주열 학생이 눈에 최루탄이 맞아요. 자, 경찰이 이걸 숨기기 위해서 이 김주열 학생의 시체에다가 돌을 매달고 부산 앞바다에다가 빠뜨려 버려요. 자, 그런데 그 돌이 빠지면서 며칠 뒤에 이제 시체가 떠오릅니다. 시체가 떠오르는데 그 눈에 최루탄을 맞은 채로 떠오른 퉁퉁 부은 시체가 얼마나 끔찍해요. 그 당시 이제 음, 신문 기사인데 김주열 학생의 시체. 이걸 보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이런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 못 있죠. 이제 더 큰 시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대구에서 일어난 시위, 그다음에 마산에서 시위가 더 크게 일어나요. 여러분들 어른이 죽는 거랑 학생이 죽는 거랑 달라요. 학생이 죽으면 사람들이 더 크게 분노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4월 19일에는 이제 전국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이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자, 고등학생들의 모습, 심지어는 이제 초등학생들까지 나와가지고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 자, 이승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학생들이 물려 나오자 이제는 총을 쏘게 됩니다. 총을 쏘고 경찰들이 총을 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서 죽어요. 학생들이. 자, 결국 이제 서울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 핏값을 아깝게 하지 말라 이러면서 시위를 대학 교수들까지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대학 교수들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시위하지 말아라, 위험하다, 학생들을 이렇게 달래고 했는데 이제는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지하면서 정부에 항의를 하기 시작해요. 이때 되니까 이제 이승만은 이제 쫄리게 되겠죠. 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승만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하야 방송을 하는 장면입니다. 국민들이 나를 원하지 않으면 나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만약에 프랑스였으면 대통령 죽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에서 혁명 일으킨 다음에 왕을 죽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착해요. 이렇게 하야하는 걸 보고 만세 부르면서 집에 보내줍니다. 이승만 대통령 집이 어디였냐면 하와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집 하와이로 가서 평생 동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죠. 자, 이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와 민주주의가 단순하게 얻어진 게 아니고 이 4.19 혁명 선배들의, 학생들의, 그리고 어른들의 핏값으로 얻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짧은데 지금 이게 최근 기사거든요.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오래 했던 그런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야말로 세계 모델이 됐다. 그리고 선거를 예정대로 치르는 유일한 나라다. 그리고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불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렇게 4.19 혁명처럼 6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역사가 깊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이 굉장히 선생님은 뿌듯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4.19 혁명을 통해서 피로써 얻어냈다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새겨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숙제 하나 내줄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4.19 국립민주묘지가 나오는데 우리 대통령이 여기서 연설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사이버 분양을 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검색 사이트에서 419 민주묘지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419 민주묘지라고 치면은 이렇게 국립 419 민주묘지 나오거든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사이버 분양을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안장자 찾기를 누르고 그리고 여기 성명에다가 전한승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이 전한승 어린이가 그 당시에 초등학생으로서 4.19 시위에 참여해서 경찰의 총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한승 어린이의 이 영령이 모셔져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 나오죠. 수송국민학교 출신, 사망일자 1960년 4월 19일 나오죠. 그래서 이 전환승을 클릭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사이버로 분양을 할 수 있어요. 참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배를 클릭하고 여기 댓글도 한번 달아보세요. 자, 보니까 2017년에 한 게 마지막이네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전환승 어린이의 희생에 대해서 참배를 할 수 있습니다. 꽃도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묵념 이렇게 누르면 네, 묵념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4.19 민주묘지에 들어가서 한번 참배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숙제입니다. 자, 4.19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시를 한번 써봅시다. 자, 이건 수성국민학교, 그러니까 이 전한승 어린이의 친구가 쓴 글이에요. 나는 알아요. 초송국민학교 강명희. 아, 슬퍼요. 아침 하늘이 밝아오면은 다른 박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놀이 사라질 때면 탕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노를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도 안 해도 오빠,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를. 오빠와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서,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를 한번 여기 빈칸에다가 써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4.19 혁명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4.19 혁명, 우리가 지금 이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은 바로 이 4.19 혁명 당시에 이렇게 피를 흘렸던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그 거룩함을 한번 마음속에 새기도록 합시다. 자, 이상으로 3차 시 사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